은퇴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혼자 집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은 진작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에서 기원전 300년경 고대 아테네에서 키프로스 제노로부터 시작된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어 시대를 초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4가지 미덕을 실천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실천 윤리와 삶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사상입니다. 이는 에픽테토스가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했던 것처럼 27년의 투옥 기간 동안 넬슨 만델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사상이며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온 삶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삶의 10가지 법칙을 살펴보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분들은 이 영상의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10가지 삶의 법칙. 첫째,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따르십시오. 수세기 전에 비밀을 속삭이는 나뭇잎들과 함께 고요한 숲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의 법칙은 꽃이 피는 것부터 잎이 지는 것까지 모든 것에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순환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썰물과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북미 원주민들이 지구를 어머니로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과 다시 연결되어 시대를 초월한 리듬 속에서 위안과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이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상기시키도록 하십시오. 둘째, 내면의 평온함을 기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혼란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호수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내면의 평화, 즉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불쾌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적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있는 것조차 용기라고 말한 세네카의 관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건에 대한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해안에 닿지 않는 파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당신을 덮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노자가 말했듯이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합니다. 셋째, 덕을 갖춰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십시오. 찰나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덕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징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미덕은 올바른 이성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덕이 갖추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선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미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당신도 용기와 지혜, 친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넷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사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토아 학파는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다의 뜻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목적과 마음 챙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를 포용함으로써 당신은 의미 있는 경험과 진정한 연결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삶의 무상함과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호흡이 선물임을 알고 삶의 무상함을 묵상하십시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메멘토 모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더 완전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동, 말, 생각을 결정하게 하십시오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더 큰 의도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감을 주도록 하십시오. 여섯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불필요한 소유물과 욕망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붓다께서 가르치셨듯이 만족은 가장 큰 부입니다. 절제하고 외부 사물에 대한 집착을 피함으로써 더 깊은 성취감을 발견합니다. 단순함은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단순한 즐거움의 풍부함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균형 있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매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반성하고 자제력과 규율을 실천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먼저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은 조화를 가져오는 반면 감사는 우리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웁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당신은 의미와 만족이 풍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덟째, 겸손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일마일을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공감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강하고 자비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이해를 촉진하고 겸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아홉째,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심을 준비가 된 비옥한 밭처럼 열려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식 추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점을 넓히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유일한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움으로써 당신은 호기심과 적응력을 유지하고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10번째, 겸손과 배움의 의지로 실패를 받아들이십시오. 기회가 생기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고대 스토아 학파는 결과보다 노력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일본 속담에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실패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회복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경험이 당신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은혜로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스토아 철학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피할 수 없는 기복 속에서도 더 깊은 목적의식과 회복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각 규칙은 우리를 지혜와 미덕, 평온의 삶으로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오하게 살 수 있는 잠재력을 열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이 평화와 성취의 여정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